진기란 하늘에서 이를 받아 곡기와 함께 몸을 채우는데 대기를 취하고 돌지 않는 것이 흉중에 모여서 가슴에 기회라고 해서 폐로부터 나와 인후를 돈다. 그래서 내쉬면 나오고 마시면 들어간다는 설명인데 사람의 호흡은 천지의 전기를 통함으로써 우리 몸에 진기가 된다. 따라서 진기는 이 하늘에서 받으며 곡기와 함께 몸을 채운다고 풀이한다. 제일 신기한 거는 보면은 여러분도 이제 성철 스님들 같은 분은 뭐 실제로 저 산에 가서 아무것도 안 드신다잖아요. 그럼 뭐 솔잎 몇 개 실제로 그래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한번 이거 CCTV 있으면 죄송합니다. 관찰 카메라 해봤으면 좋겠는데 솔잎을 드셨죠. 솔잎 갖고 있어요. 하필 그분이 왜 솔잎이었겠습니까? 솔잎이 사계절의 기운을 다 가지고 있죠. 겨울에도 푸르고 봄에도 푸르고 여름에도 푸르고 가을도 푸르기 때문에 사계절의 모든 에너지를 같이 그냥 모아놓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드셨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그것보다는 지기가 좀 덜 들어가더라도 청기로만 가지고 충분히 살겠더라 이거죠. 청기, 그 청기 안에는 특히 공기 좋은 산 같은 데는 산의 공기 자체가 워낙 많은 미네랄들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그 충분히 될지 모르겠지만 잘 먹으면 더 좋겠지만 안 되면 청기도 충분하게 생명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면은 이제 도심에서는 너무 많은 지기로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지기로만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걸 섞어주거나 조화롭게 해주는 청기가 너무 부족한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우리는 더하죠. 문제는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올 봄에는 호주가 계속 그 불이 나서 온 지구에 그 먼지를 다 만들어 남반구를 만들어 놓고 그게 끝났다 싶으니까 미국에 또 북반구에 또 불이 나서 그 잿덩어리 그거 결국은 그 총양 아닙니까? 이 지구라는 이 덩어리 속에서 그게 결국은 돌아다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공룡이 멸망을 왜 했냐라고 하면 결국 먼지 때문에 그렇다거든요. 뭐 폭탄이 수지탄 떨어지는 먼지, 결국 비산먼지가 이 대기를 가려서 자외선 흡수를 막고 태양광 에너지를 막아서 여기가 빙하기가 됐다고 하는데 뭐 그런 꼴 되는지 안 했는지 저 불도 하나 못 잡고 저 나라 어째 됐는지 모르겠어요. 좀 걱정되면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게 좀 고마운 게 그런 면에서 호흡기는 되게 좋아요. 요새 뭐 애들 뭐 알러지 생기고 이런 병은 없어요. 비염 뭐 지금같이 겨울 너무 한절기 되면 전부 병원에 비염으로 막 애들 전부 병원에 다 데리고 가는 요새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죠? 폐는 오행이 금 아닙니까? 금은 무조건 건조하면 병 생기는 거예요. 건조하면 뭐가 붙는다? 건조하면 거기에 뭐가 먼지가 붙어서 이게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코의 제일 중요한 입장은 뭡니까? 온도하고 습도를 유지한다 했잖아요. 온도를 36도 정도로 공기를 만들어주는 거, 습도를 75% 80%로 이 코를 통해서 유지시켜주니까 지금 우리는 왜 코에 비염이 왜 생기냐? 건조해서 생기거든요. 건조한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 비에 생기는데 이 마스크를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습도가 다 유지가 되는 거고 온도도 유지가 되고 그리고 필터링 되고 그래서 이게 불편하긴 해도 올겨울 감기 나는 데는 아주 이게 덕은 좀 보긴 보는 것이죠. 폐기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진기 생성과 운반은 폐의 기능과 분리시킬 수가 없고 임상에서 쉽게 필요하고 체력이 없으면 호흡량이 적고 자한이 나오는 등 기여 증상이 있을 때 폐와 관계가 있다. 여기 자한의 반대말이 뭐냐? 자한이 뭐죠? 배꼽해진데요. 자한은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걸 자한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 자한과 다른 거는 뭐냐면 평상시에는 땀이 안 나는데 언제만 나냐? 잘 때만 땀 나는 게 있어요. 그걸 도한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도적 도자를 써서 도한이라는. 도한은
신기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신지. 신장의 기운, 뼈의 기운이 약할 때 도안이 생기는 것이고, 자한은 폐기가 허약해서 생기는 겁니다. 호흡이 짧고 폐기가 약할 때 생기는 건데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느 순간에 언제부턴지 저도 모르게 라면만 먹고 밥만 먹어도 머리에 땀이 바짝바짝 나고 막 이렇게 되는 이게 기가 떨어져서 그런 거죠. 폐기가 약해져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에요. 따라서 기허는 진기의 허를 가르치고 폐가 허하면 호흡량이 적어서 계속 숨 쉴 수 없다. 그리고 생명의 시작과 끝은 폐다 이런 거죠. 그 다음 폐는 상전지간이다. 상전은 이제 재상의 기간이라는 얘기죠. 재상이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아니 되옵니다. 이겁니다. 재상이 임금에게 가장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역할은 칼이 들어오더라도 임금께 아니 되옵니다. 이걸 고하는 거 아닙니까?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조절력을 키우는 게 폐가 아닙니다. 심장의 과호흡이라든지 심장이 돌아가는 것들을 심장을 브레이크로 잡아주는 게 바로 이 폐의 역할이다. 조절출은. 그러니까 우리 장기를 자동차로 말하면 심장은 어디에 해당되죠? 엔진에 해당되겠죠. 가속. 그 엑셀레이터는 악셀은 간에 해당되겠죠. 악셀을 밟으면 기름이 들어가서 심장이 뛰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 기아는 뭡니까? 기아는 미션. 기아는 1단, 2단 속도로 변화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비토죠, 중앙이.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뭡니까? 브레이크가 폐.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제네레이터. 전기 이제 모아주고 전기하는 냉각수 같은 제네레이터. 오일. 이게 콩팥 신장. 우리 몸을 자동차에 비교하면 그렇게 비교할 수 여기 현대자동차 분 많잖아요. 박사님 그 안에 다 나왔죠? 자동차는 이야기 다 알죠? 그죠? 입사할 때 그 시험 친다고 하던데. 폐는 100가지 백맥을 통해서 통화하고, 백맥을 통화한다는 것은 심장을 잘 돕고 인체 혈액 순행을 조절하고 기혈을 순행시켜서 오장을 협조하게 한다. 심장은 혈을 간장하고 폐는 기를 간장하기 때문에 요거는 아주 관념적인 내용이고요. 다음번에 보면 폐의 합은 피보다. 그 껍데기는 바로 폐다. 피보는 기표의 피부를 말하는데 피보를 따스하게 다스리는 것이다. 기표인 피부는 인체의 밖을 보호하는 양기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외계의 기온과 체온 변화에 조절작용을 일으킨다. 그래서 냉과 만나서 수축해서 치밀해지면 땀이 없어지고 소산해지면 퍼지면 땀이 나온다. 이와 같은 피부의 적응 기능과 폐의 관계는 폐가 허하면 양기도 허하고 피부의 적응 기능이 약해져서 감기에 걸리기 쉽다. 심한 경우 자한, 도안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폐기가 약해지면 결국 피부를 통제 안 되면 체온 조절도 안 되죠. 이게 심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또 코에 개봉한다. 심장은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간의 합은 어디 있습니까? 간은 손톱에 있죠. 손톱에. 이 간병은 손톱을 보고 하라고 하는 거고, 심장은 어디에 합쳐지냐면 안색, 얼굴 색깔에 나타납니다. 얼굴 색깔을 보면 심장병에 심장이 지금 이상이 생겼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비장의 피부는 비장의 합은 기육을 보는데 이따 나오면 한번 더 알겠습니다. 폐는 코에 개봉하고 코에 영향을 준다. 폐화하면 코는 향취를 잘 분간 못하고 폐기가 풍 안에 침해될 때는 코가 막히기도 하고 콧물이 나와 향취를 분간하지 못한다.
만약 폐열이 심하면 전기가 소통하지 못해서 사기가 배설되지 않기 때문에 해수천식 해천하고 호흡 촉박이 있고 대개 비첨이 자주 움직이는 등 비첨은 콧등을 말하죠. 콧 모양, 콧날 여기를 말하는데 이게 움직여서 한다. 여기 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에 대한 하면은 이제 비염, 그다음 또 뭐 있죠? 축농증. 축농증도 결과적으로는 뭐 축농증 비염의 일종이 아니겠습니까? 염증이 심해서 생기는 게 노인이 많이 생긴 걸 축농증이라고 그 전 단계가 우리 그냥 뭐 비염이라는데 축농증 비염을 치료할 때 우리 핵심은 당연히 축농증은 폐열입니다. 폐열이 많아서 생기는 거예요. 이 폐열인데 이 폐열일 때 장기를 조절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좋은 게 뭐냐면 상응점인데 상응점은 축농증의 상응점은 어디에 있냐면 어디? A28 여기 없습니다. 여기 아닙니다. 거기 적으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거기 여기 있습니다. A30번 이상이 있습니다. 축농증 코의 문제라고 요 코자리 여기를 자꾸 찾고 치료하는데 이거 헛방입니다. 이거는 콧물 줄줄 치료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축농증의 치료는 여기 가야 됩니다. 여기 머리에서 치료해. 그러니까 염증이 다 고여있는데 여기 고여있습니다. 그래서 축농증 맥을 조절하고 상점을 자극해서 딱 되면 제일 먼저 시원한 게 여기 시원한 게 안 느껴지고 이 안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노인은 어디로 갈까요? 맥 조절 딱 하면 느낌이 코가 싹 말라, 이 코가 뻥 뚫리거든 시원하게. 이 뭐 노인이 실제로 이게 초음파 찍어보면 여기에 막 이만큼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침을 탁 놓으면 시원하게 뻥 뚫려서 없어져요.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자극이 효과가 떨어지면 또 다시 그게 또 이렇게 생겨요. 그게 어떻게 없어지느냐 하면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코와 연결된 혈관이 확장됩니다. 혈관이 갑자기 확장이 쫙 돼서 스포이드로 물 뽑아내듯이 혈관이 순간적으로 진공 상태로 해서 쫙 펼쳐지면 늘어나면 그 늘어난 혈관 사이로 이 고름과 염증이 싹 흡수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돌아가서 신장에서 방광으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아주 잘, 그러니까 우리 혈관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지 상점 자극 주고 그 다음에 맥을 정확하게 조절 딱 했다. 머리가 시원하다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쭉 빠져. 우리 여러분 두경요법의 탁기 제거해 보면은 눈이 맑아지면서 코가 뻥 뚫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 경우가 혈관이 확 확장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걸 가지고 막 여기 거즈를 넣어서 염증을 닦아내고 이러한 그 피 나는 게 싹싹 없어져요. 잘 빼냅니다. 제가 직접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게 옛날에 한 7, 8년 전에 머리를 축구하다 다쳐갖고 이 양 두개골이 깨졌는데 어느 병원에 가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냥 엑스레이 찍어보고 집에 가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칩을 자꾸 뱉으니까 이 코 안에서 피가 이렇게 나오는데도 뭐 새벽에 아프면 다시 한번 오시든지 갚으라 하더라고요. 그 뭐 북구청 앞에 있는 큰 병원이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인데 갚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당직 일요일이라서 꼭 좀 기록해놔. 내가 지금 안에 비강내 출혈도 계속 생기고 앞에 계속 나온다. 그러면 약 하나 줄 테니까 가이소. 그래 심상치 않게 왔어요. 근데 만약에 저가 아니었으면 이거 죽었을 겁니다. 사람이. 밤새 제가 그때부터 밤에 이제 피가 나오는데 이 피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 머리도 아프고 머리에 여기 터질 듯이 피가 고여 있어서 그래서 사열을 하니까 사열을 하면 막 피가 나와요. 그러면 출혈이 좀 멈춰요. 머리가 싹 맑아져. 또 있으면 또 이제 피를 이제 그때 더 이상 이제 또 있으면 또 피가 막
코로 입으로 막 이게 넘어오니까 뱉어내니 거의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치료하고 뱉어내고 치료하고 뱉어내고 막 이 피냄새가 흥건하게 날 만큼 막 당일했어요. 그래 밤새 내가 이래 치료 저래 치료 탁 해놓으면은 이게 싹 제거가 돼요. 이게 피가 그 시간 딱 지나면은 한 뭐 20-30분만 지나면 또 다시 막 이렇게 출혈이 생기고 침 놓으면은 또 싹 없어지고 이게 혈관이 수축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안에 문제는 있구나. 그래 피가 나올 만큼 나오니까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서 그런지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래 출근을 했어요. 그래 오전에 빨리 환자 보고 오후에 이제 그래서 한 11시 반쯤 회의가 있어 갔는데 그 시점 그때 니는 왜 나를 몰랐노? 니는 안 봤나? 거기 가니까 이제 그 같이 회의를 온 사람이 얼굴이 왜 그러냐고. 얼굴 핏기가 하나도 없이 왜 해갖고 이러니까 내가 어제 헤딩 한번 하다가 뭐 밤새 피를 흘렸다 하니까 그거 큰일 난다고 말이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길로 이제 저 병원 다른 병원 막 끌려가다시피 가니까 이제 여기 깨졌다고 안에. 그냥 내니까 살았지. 근데 계속 출혈이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보니까 이게 축농증과 비슷한 위치거든요. 여기 위치가 있어서 그게 이렇게 혈관의 신축성과 혈관이 이렇게 제혈, 제독 잘하더라. 제거를 참 이렇게 흡수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치, 그러니까 축농증을 서양의학에서 보듯이 무조건 째갖고 거기에 놈을 빼낸 것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안 된다. 자연스럽게 뭐가 되면 혈관 확장을 통해서 이게 흡수가 돼야지 진짜로 흡수가 되는 거지. 그게 빼낸다고 또 생기지 않습니까? 자꾸 또 생기죠. 그게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비강 점박에서 점액질이 계속 나와서 먼지하고 쌓여서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건강하게 혈관을 확장시켜서 제습하고 그 다음에 염증을 재현하고 하는 그 자극이 이제 이를 자극 주는데 위치가 코가 아니다. 항상 이 위치 생각보다 굉장히 높이가 있는데 A32, 33까지도 갈 수가 있다. 전체적으로. 목소리 관계는 폐는 상부에 있고 폐는 발성에 그르시면서 음성에 물어다. 그래서 폐부에 병변이 있으면 목에 질병을 일으키고 음성의 변화와 영향을 주고 심한 경우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풍사를 앓고 울폐해서 해수를 일으키고 담이 실해지고 기가 정체된 환자는 후통, 목이 아픈 거죠. 후통 소리가 쉬는 현상이 수반된다. 금이 실하면 울지 않는다고 했고 폐결핵 후에 소리가 쉬든가 나오지 않는 현상. 그래서 목소리가 변했다라고 하면 일단 증상이 매우 많이 진행됐다. 예. 특히 병원에 오래 계시는 분들이 목소리의 힘이 떨어지면 매우 폐기가 단축되는 걸로 생각하셔야 합니다.